자, 이어서 그 OS 활동 그 세부적인 사항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토픽의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전체를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인 단계적 추진 그 스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정리 차원에서 하나씩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어법으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할 거냐를 그 반문하면서 그 효과를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일단은 적재 공간에서 낭비가 발생합니다. 이게 그 가지런히 놓인 것과 막 어지럽게 놓인 것은 장소가 2배, 3배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으러 다녀야 돼요. 만약 엉켜 있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눈으로 딱 보면 한눈에 뭐가 있나 딱 보이는데 그 겹치기로 쌓여 있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한 걸 또 하는 낭비, 혼동, 실수가 유발되고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찾아야 되고 통로를 침범하게 되고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정리가 안 돼서 그 발생되는 것은 뭐 100가지도 넘습니다. 두 번째, 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찾는 낭비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동선이 낭비가 생기고 보행의 낭비가 생기고 공기 쌓기. 공기 쌓기가 뭐예요? 중간에 그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중간에 그 적재가 돼 있었다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정돈이 안 돼 있으면 물건이 쌓여야 될 때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으면 여기 텅 빈 자리에 쌓여 있는 건 뭡니까? 공기가 쌓여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텅 빈 공간, 비효율적인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공기 쌓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불균일. 그래서 자동화의 사전 단계로 분명히 정돈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품질 불량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청소는 점검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점검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고장이 발생이 되죠. 재해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청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은폐, 은폐의 현장이 됩니다. 은폐, 은폐는 뭐예요? 우리 그 군대 가서 유격훈련 할 때 공부했죠. 은폐, 은폐. 현장이 어석하니 어디 짱 박히기 좋은 숨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335 모여 앉아가지고 구석에서 담배 피고 잡담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 개선 활동이라는 건 일어날 분위기가 안 됩니다. 악순환은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유지 관리가 불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유로 OS의 필요성은 충분히 강조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OS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면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정리입니다. 정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 능률은 정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가용품이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건 뭡니까? 불거품, 불용품. 불용품은 불량 소재, 불량 부품, 파손된 공구, 고장난 방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스미 나기사가 쓴 버리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버리기 위한 그 10개의 테크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도대체 버리는 기술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버리는데 뭔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첫째, 보지 않고 버린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쳐다보면 못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그 자리에서 버린다. 그 다음, 세 번째, 일정 양을 넘기면 버린다. 양초가 집에 쭉 막 엄청나게 막 딱 한 개만 비상용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버린다. 정기적으로 버린다. 그래서 일주일에 금요일은 버리는 날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아직 사용할 수 있어도 버린다. 수명이 남아있어도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조 버리는 기준을 정한다. 제8조 버리는 장소를 많이 만든다. 그러니까 갖다가 버리는 장소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 다음 좁은 곳부터 시작해 본다. 좁은 곳을 넓게 좁은 곳이 조금만 공간이 생겨도 넓어 보이잖아요. 그럼 버리는 것에 대한 효과를 체험하게 돼요. 넓은 곳은 잘 표가 안 나죠. 그 다음 10번째, 누가 버릴지 역할 분담을 한다. 이게 버리기 위한 그 10개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면 여기에 공통적인 건 뭐냐? 어쨌든 무지막지하게 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과감하게 버린다.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의 포인트입니다. 자, 불필요한 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 자주 사용하는 물품 이런 것들이 그 정리의 구분이 돼야 돼요. 자, 정리의 추진 방법 첫 번째, 대상 범위를 정한다. 그래서 정리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두 번째, 필요품, 불거품, 불용품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막 작업대 위에 놓여 있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용접할 때 보호 마스크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작업대 위에 있어요. 여기 과연 구분 한번 해보세요. 작업대 위에서 그 구분을 하면 필요품, 불거품, 그 불용품을 구분을 해서 용기에 다시 넣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둔다. 표시를 한다. 리스트를 작성한다. 그래서 적색 카드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곳에 적색 카드를 부착해서 누구라도 불필요한 것을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도록 구별을 합니다. 자, 카드를 붙여. 자, 이 카드를 붙였어요. 빨간 카드. 이게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 카드가 다 붙었어요. 여기서 뭐 필요한 건 지금 뭐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다. 이게. 자, 그랬더니 이제 구분이 됐어요. 자, 요거 두 개. 아까 이제 여기서 자, 카드를 구분해 봤더니 자,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자, 요것들은 불용품이에요. 전혀 지금 지금 여기에는 있어야 될 용도에 맞지 않는 부품이에요. 그 탁장 위에, 작업대 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 물품입니다. 두 번째, 이것들은 뭐예요? 불거품이에요. 불거품.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나중엔 필요하겠죠.
요것가 뭔가? 요게 필요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품.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 정돈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개선전 이야기예요. 자, 개선전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쌓아뒀죠. 자, 이렇게 막 쌓아뒀어. 응? 그럼 여기서 이렇게 쌓아두고 공구도 이렇게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뒀어요. 여기 이렇게 걸어두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바꿨습니까? 개선 후에 자, 이와 같이 작업대를 그 별도로 이렇게 용도에 맞게 제작을 해서 자, 밑에 자루에 담겨있던 것들은 자루를 가지려니 딱 서로 겹치지 않게 쌓아두지 않고 이렇게 딱 하나씩 꺼내 쓸 수 있도록. 보다 밑에 이와 같이 뭐 페인터 통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비교적 큰 공구들을 제일 아래에, 제일 무거우니까 제일 아래에 이렇게 그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공구들.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큰 공구들. 그 다음에 작은 용기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배치해 놓으니까 여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돈이에요. 정돈의 포인트는 필요한 것을 누구라도 항상 꺼내 쓸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정돈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현장을 보고 낭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돈의 규칙을 정합니다. 자, 첫째, 표시 방법. 보기 쉽게 표시를 한다. 무엇을 놓는 장소인가? 장소를 표시하고 무엇이 놓여 있어야 되는가? 물건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수량을 표시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관 방법. 꺼내기 쉽게, 넣기 쉽게, 치우기 쉽게. 이게 기본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관 수량의 설정 방법. 적정 수량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창고, 선반 등에 놓여있는 자재의 최대 보관 수량. 그 적색 비닐 테이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표시 위치보다 높게 쌓여 있으면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태. 자, 여기 최소 적재량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 수위가 여기에요. 요 위에 올라가면 이거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까지는 쌓지 않도록 이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색 테이프를 붙여져 있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삼정의 시스템, 정위치. 그래서 물품 번호, 물품 목록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선반 품목 표시를 합니다. 이 선반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 자리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품목이 놓여 있다. 이와 같이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장소 표시를 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뿐인 명칭. 그래서 A-00 우리 주차장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차를 주차장 B15에 제가 주차를 해왔어요. 이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가면 내 차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칙을 정해서 정돈을 해야 됩니다. 네임 플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다 네임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삼정입니다. 삼정은 눈으로 보는 관리를 위한 수단. 어디에 무엇이 얼만큼 있어야 하는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몇 개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삼정의 삼정은 자, 첫 번째 정위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정품을 말합니다. 세 번째 정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위치는 뭐냐? 각 물품을 두는 위치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소 표시와 번지 표시로 나눠집니다. 정품은 정위치에 놓여 있어야 될 정품을 미리 정합니다. 품목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품목 표시를 떼낼 수 있도록 간팔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정량. 정위치의 정품이 정량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치장과 선반의 크기를 항상 알맞게 설계하고 또 제한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최대 재고량과 최소 재고량을 항상 명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최소 재고량은 황색, 그 다음에 최대 적재량은 적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눈에 수량을 알 수 있도록 그 표시를 해 두도록 하죠. 자,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그 안전모 보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모. A-2000. 여기 이제 공장마다 A-2000에 보관해야 될 사람들의 그 이 명세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누구. 자기 이름에 자기 것을 갖다가 걸어두면 됩니다. 자, 요 작업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작업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작업하고 나오면 당연히 또 여기에 걸고 3조가 다시 모자를 쓰고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네 모자 내 모자 섞일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찾으러 갈 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사례, 공구보관대. 전부 다 이 하나하나 다 걸 수 있게 다 만들어놨어요. 규격별로. 그리고 렌치. 이게 얼마나 실제로 막 섞어가지고 뭉뚱거려가지고 어디 한 군데 넣으면 쓸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격별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딱 필요한 거 딱 빼서 딱 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아주 편리하죠.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벤치, 그 다음에 몽키 스패너, 딱 필요한 이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이거 누구라도 가서 이 그림에 맞게 가서 딱 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프렌치, 톱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공구 보관대를 설치한 이런 것들은 그 작업 현장에 가면 아주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작업 현장에 보면 다 저마다 이런 다이가 있어요. 자기가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필요한 공구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딱딱 걸려 있고 거기에 맞게 자기가 딱딱 꺼내서 정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시 상기하면 정위치에서 정품이 정량이 있도록 하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삼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쉬운 정리정돈 방법. 자, 첫 번째 정리정돈의 대상을 설정합니다. 자, 여러분 서랍입니다. 서랍. 아마 서랍 열어보면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본인 책상 위에서 서랍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도 한번 열어봤는데 저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딱 지금 보는 바와 같은 이거하고 제일 유사하게 돼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한 반 정도는 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자, 서랍에서 첫째는
자, 필요품과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이런 상태예요. 자, 여기서 정리조성 대상을 이와 같이 설정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찾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또 여러 개 간섭이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돈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게 완성된 서랍입니다. 자, 호치케스. 자, 이게 인주, 볼펜, 뭐, 그 다음에 지우개, 딱풀. 아, 이거 아주 뭐, 얼마나 보기 좋고 사용하기에 편합니까? 그 다음에 청소. 청소의 포인트는 숨겨져 있는 문제점을 발견함과 동시에 깨끗함을 유지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청소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재고품, 설비, 공간, 사무실, 청소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공동묘지도 청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 담당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책임 구역을 설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계는 책임구가 명확할 때 준수가 되어지는 원리가 강력해집니다. 그 다음 청소 방법을 결정합니다. 청소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효과적으로. 청소의 1단계는 일상 업무에 청소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동차 정비 공장이 있어요. 정비 공장에 보면 이제 리프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작업자 한 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가 입고가 되면 한 대가 이렇게 쭉 입고돼서 정비를 하고 내려와서 이 차가 출고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손님을 바로 받는 게 아니에요. 출고가 되면 다음 차량을 리프팅하기 전에 바로 직전 차가 정비하고 난 부산물들, 오염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깡통 뭐 이런 것들을 싹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새 차가 들어올 때는 완전히 우리 뭐라 그래, 처음 아침에 첫 번째 차가 들어온 그 상태로 셋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혀 혼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치우지 않으면 아까 썼다 빠진 볼트가 다음 차 건지 이번 차 건지 알 수도 없고, 이 부품이 이번 차 건지 전 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일이 여기에서 샜는지 저기에서 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업무 시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일 끝나고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청소 업무의 점검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3단계는 청소, 점검 업무의 보전을 포함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헐거워진 것은 조이고, 누락된 것은 끼우고, 빠진 것은 새로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청소 단계에 포함이 됩니다. 자, 청소를 하다 보면 볼트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발견이 돼요. 볼트가 풀려 있는 것도 발견이 됩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손으로 열을 감지할 수도 있어요. 공기 또는 기름이 새는 곳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를 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결입. 청결의 포인트는 문제점을 한눈에 발견할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첫째, 한눈에 보아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항상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지 개선 활동으로 전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흐트러지는 그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왜 흐트러지는가를 반복해서 질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청결 활동은 궁극적으로 눈으로 보는 관리의 그 포인트가 됩니다. 한눈에 파악하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장소, 전 물품에 표시를 합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편리하게, 누구나 지킬 수 있고 바로 시정 가능하게, 직장이 밝고 환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눈으로 보는 관리의 효과죠. 그 눈으로 보는 관리의 그 기본은 청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자, 눈으로 보는 관리를 정의하면, 자, 생산 현장의 이런 속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기 응급 대책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낭비나 문제점, 개선 과정들이 한눈에 노출시키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관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레드카드가 있어요. 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붉은 꼬리표, 즉 레드카드를 붙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적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 딱지를 딱 붙여요. 이건 필요 없는 거다 딱 붙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 간판입니다. 이 자재가, 이건 이송대에 자재가 이렇게 A, B 담겨 있어요. 어디에 무엇이 얼마만큼 있는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와 같이 네임 플레이트에 분명 수량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색 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황색 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적치장이나 통로를 구분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적치장에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 곳,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통상 그린 색깔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그 사람의 통로를 구분해 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적색 라인. 이거는 이 위상 물건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재고가 작업 중에 최대 적재 높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돈이라고 하는데 신호등이에요. 공장 내의 이상을 그 관리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등입니다. 안돈장치. 항상 작업장에 이 안돈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간판입니다. 그 다음에 JIT, Just in Time에 적합하게 물류 이동 정보를 위한 도구로서 간판을 활용하는 것도 가시관리의 그 일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판, 현장에 관리자가 쭉 가면 오늘은 어떤 제품을 뭐 생산하고 있는가가 현황이 딱 나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표준 작업표는 작업 라인이 이렇게 쭉 있으면 작업 라인 위에 이와 같이 작업자 눈높이로 작업 표준서가 이와 같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작업 표준서. 자기가 작업하면서 이 작업 표준서를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량품 현황판. 불량품을 알리기 위해서 모두에게 하려고 불량품 전시대도 이와 같이 비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스 방지판. 미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주관리에 의한 방지판. 이건 뭐 대조하는 거죠. 대조하거나 그 다음에 고노 게이지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관리. 현장의 정적 정보와 동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위치를 표시하고 관리 그래프, 안돈, 투명화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사례를 보면, 자, 여기가 녹색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게 시작점이 돼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와 같이 부품이 이송되게 됩니다. 이와
부품이 이송돼요. 그 다음에 이송될 때는 공정의 주소가 이와 같이 정해진 그 규칙대로 표시를 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 다음에 여기는 공정 게시판이 있어요. 공정 게시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주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것들에 대한 네임 플레이트도 각각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노란색이 있어요. 작업의 75%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노란 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적색은 작업의 종료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통과할 때 한눈에 봐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가시관리, 즉 눈으로 보는 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필요한가? 이것은 뭐냐? 물품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가 안 보여요. 이렇게 있으면 안 보여요. 여기에 정품이 담겨 있는지 불량품이 담겨 있는지 대기품이 담겨 있는지 버려야 될 것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런 의문이 항상 있는 거예요. 품명은, 수량은, 다음 공정은, 가공일은, 불량품 혼입 여부, 납입일자, 보관기랑, 수화주 이런 것들이 다시 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죠? 이거 다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물품 자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요 표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이 표 안에 다 있어요. 품명, 규격, 그 다음에 재고 수량, 적재 수량 다 있어요. 요것만 보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여기 들어와 있죠. 자, 이 품목에 대한 코드 번호예요. 코드 번호. 이 공정명입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서 하나하나 여기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딱 보고 알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창고는 로케이션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게이트 1-3, 상품 1 창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의 레이아웃 위치를 설명하는 층별로 선반 1층, 선반 2층 거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레이아웃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도 이와 같이 다 번호가 매겨져서 정위치에 정품이 정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상태, 비정상이죠. 비정상 상태와 생산실적 정보량, 공정 이상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최종, 누설, 기능, 구조, 그래서 순간정지는 얼마 있었고 품질은 어떻고 품절은 어떻고 설비 이런 것들이 다 항목별로 나타나고 오늘 목표는 1056개였는데 실적은 1022개로 달성률은 96.9%다. 이건 뭐 꼭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이와 같이 집계가 되는 그런 구조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러움이 눈에 띄는 하얀 복장이 좋아요. 이 까만 복장은 이게 때가 묻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조금만 더 궁리하면 가까이 둘 수 있어요. 가까이. 이게 지금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 있으면 이 바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 누구나 선동열이처럼 컨트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유현진이처럼 다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다 공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까운 거리도 다 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은 가까이. 그 다음에 카바를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카바를 설치하면 밑으로 이렇게 빠지지가 않아요. 카바를 설치하면 안쪽으로 다 여기 쓰레기통으로 받아냅니다. 여기서 쓰레기통으로 받아서
바로 요 쓰레기통만 꺼내서 딱 치우면 소위 말한 스크랩이 바닥에 튀어서 바닥이 지저분해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넘어지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크랩 카바. 이건 자, 이런 니퍼를 쓰면 뚝 떨어지죠.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담겨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요새는 하다못해 소주병의 뚜껑도 어떻게 생겨요? 소주병의 뚜껑이 여기 있으면 여기 중간에 이게 경계가 있어요. 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진로예요. 진로. 참이슬이다. 참이슬을 이걸 뚜껑을 딱 돌리면 위에 게 딱 같이 딱 돌아가는데 다 뱅글뱅글 돌면 딱 돌면 여기가 한 군데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딱 벗겨져서 이렇게 다 대롱대롱 매달려요. 이건 왜 그러냐? 이것만 따로 그 이탈돼 가지고 어디 그 버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다 마시면 여기 다시 조일 수 있게. 그래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만들면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깎아주니까. 조금만 분리하면 엄청난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좋은 안들이 탄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습관화 포인트는 규칙을 무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을 하고 지키면 이건 이미 그 3일도 못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화 추진 방법은 같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개선 목표와 결부해서 그래서 낭비를 없애는 수단으로 현장 목표를 분명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설비 고장을 제로화하고 만성 불량을 타파하고 제공품을 제로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부터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불용품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바닥 청소부터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전 부서를 일괄적으로 시키지 말고 시범 부서를 설정해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저절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나만 완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는 뭐냐? 표시 방법 등 규칙을 매뉴얼화해서 표준으로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유를 하고 교류를 합니다. 정기적인 발표 또는 자랑 대회를 하고 또 잘한 분임조 또는 개인에게는 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흐트러짐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자, 습관화를 위한 각각 계층별 역할입니다. 자, 정리, 정돈, 청결, 청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습관화가 관건이에요. 여기에 감독자가 할 일이 있고 작업자가 할 일이 있어요. 자, 감독자는 확실한 개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끊임없이 현장 점검과 지도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점검을 하지 않는 감독자 제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도록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점검을 하고 빼놓지 않고 확인을 하면 절대로 요령을 안 부립니다. 숙제 검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숙제 내놓고 숙제 검사 안 하는 선생이 제일 나쁜 선생이에요. 숙제를 냈으면 반드시 숙제 검사를 꼼꼼하게 하는 선생이 훌륭한 선생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기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감독자의 역할이 되겠고요. 작업자는 OS의 활동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 방법을 숙지해야 됩니다. 정해진 방법을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체적인 분임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공동 개선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머리를 써야 돼요. 제안 제도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독자와 이런 작업자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년이 될 때 좋은 습관이 결국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자, 첫 번째 S는 정리,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제자리에 있는 것. 청소는, 자, 청소는 두 가지라고 했죠. 깨끗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플러스 점검. 청결은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관리에 그런 바로 직전 단계로 눈으로 보는 관리의 기저 활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OS 습관합니다. 시스템이죠. 자, 버리는 것은 불용품, 불효품, 불거품. 그 다음에 정도는 정품, 정량, 정위치. 청소는 구역, 담당, 그 다음에 기준, 방법. 그 다음에 청결은 체크시트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화장실에 가면 꼭 체크시트 있죠. 그 다음에 습관화는 규정, 도구,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정도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청소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청결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습관화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청결을 관리하는 것은 통상 관리자. 습관화도 관리자가 주체가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OS와 3정 OS를 모두 마쳤는데요. 이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아가게 되면 3정 OS 오늘 이 공부한 것들이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정리가 뭐야 그럼? 버리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대답만 여러분들이 명확히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보기에 상당히 공부를 훈련된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토픽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